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지막 단원 경우의 수 있었죠. 경우의 수 있었고,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뭐하고 뭐 배웠니, 얘들아? 순열이라는 거하고 뭐 배웠어요? 조합이라는 거 배웠죠. 순열이 뭐였지, 얘들아? NCR, NPR. 이게 이제 순열이었죠. 그 다음에 조합은 NCR, 이게 조합이었지, 그치? 다 까먹었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히 짚어줄 거니까. 그리고 하면서 다 기억날 거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는 순열이라는 것만 배웠거든? 근데 이제 순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뭐 하는 거야? 추가적으로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열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순열은 순서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대표적인 순열이 바로 뭐지? 만약에 뭐 5명이 있다. 그 중에서 반장 1명하고 부반장 1명을 뽑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 뽑히는 게 반장이고 두 번째 뽑히는 게 부반장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순서를 만약에 바꿔버리면 A가 먼저 뽑히고 B가 만약에 뭐 나중에 뽑힌다라는 거하고 B가 먼저 뽑히고 A가 나중에 뽑힌다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A, B가 뽑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다른 걸로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순열이라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 그냥 반장하고 부반장을 뽑는다라는 어떤 그런 경우의 수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5명이 있으면 5명 중에서 우리 반에서 무슨 뭐 어떤 A라는 행사에 어떤 대표로 나갈 2명을 뽑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A하고 B가 뽑히나 B하고 A가 뽑히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순서와 상관없이 둘 다 그냥 우리 반의 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가 상관없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조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가 뭐냐면 순열이라는 거는 순서가 중요하죠. 조합은 뭐냐면은 뽑히는 게 중요하지. 뽑히는 게 언제 뽑혔냐는 상관없고 뽑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NPR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N개에서 뭐 R개를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뭐 OP3이다 라고 하면 처음에 뽑히는 게 당연히 5가지고 나머지는 4가지고 나머지는 3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순열 계산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순열의 수는 보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서를 생각하기 때문에 NPR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N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바로 순열이다. 그래서 뭐 굳이 NPR이라는 걸 우리가 뭐 N팩 분의 N-R팩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쵸? 근데 실제 뭐 이런 거는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요. 뭐 여기 있던 것처럼 OP3이다 라고 하면 5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서 3개를 뽑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OP3.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보기 1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계승과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고1 때 이제 뭐 배우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난 친구들이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NPN 같은 경우는 N에서 시작을 해서 N개까지 나열하는 거니까 1까지 나열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거를 또 N팩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뭐 NPN이라는 거는 N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P0다. 무언가 이렇게 제로가 들어가 있으면 얘기했어. 뭐 하나도 선택을 안 했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은 순열이나 조합이라는 게 기본적인 계산 베이스가 곱하기 계산이잖아. 곱하기 계산에서 어떤 의미가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거를 말하는 게 바로 뭐야? 1이죠, 1. 1은 곱할 때 뭐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영팩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영팩이라는 게 사실은 고교 과정에서는 약간 좀 그래. 왜 그러냐면 어떤 뭐 5팩 그래 버리면 5부터 1까지 곱이잖아. 근데 영팩이라는 거는 0 자체가 1보다 작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가 좀 어색해요. 그쵸? 그냥 영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곱하기 계산해서 무언가 변화를 주지 않는 1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원순열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집중해, 이제 원순열. 자, 그 원순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원순열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5명이 있어요, 5명. 5명을 갖다가 우리가 만약에 나열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5명을 나열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5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를 놓고 보시면 여기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직선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원순열은 원 개념이야. 원 개념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친구하고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뭐가 다른 거야? 똑같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 똑같다. 자,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5명을 한번 선생님이 앉혀보도록 할게요. 5명을 앉히면은 자리가 하나, 둘, 뭐 셋, 넷 이렇게 5자리가 있고 5자리에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자리를 배치해 보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가 뭐 1번 앉고요. 얘가 2번 앉고 얘가 3번 앉고 얘가 4번 앉고 얘가 5번 앉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자, 좌측으로 또는 우측으로 한 자리씩 옆으로 한번 가봐라 라고 하면 변화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1 될 것이고 여기가 2자리가 되고 여기가 3자리가 되고 여기가 4자리가 되고 여기가 이제 5자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원순열은 결론적으로 빨간색의 자리 배치나 파란색의 자리 배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똑같이 보는 거야. 왜 똑같이 보냐면 이 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작과 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원순열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 양옆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제일 키포인트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내 앞에 있는 테이블이 어떤 모양이냐가 사실은 중요해. 알겠니? 그러면 빨간색일 때 한번 보세요. 빨간색일 때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왼쪽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2번이 앉아 있고 오른쪽은 몇 번이 앉아 있습니까? 5번이 앉아 있죠. 그러면은 한 칸씩 움직여 가지고 파란색이 됐어. 파란색이 됐다 하더라도 왼쪽에 누가 앉아 있죠? 2가 앉아 있고 오른쪽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빨간색의 경우와 파란색의 경우가 똑같니 다르니?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빨간색의 1, 2, 3, 4, 5나 파란색의 1, 2, 3, 4, 5를 우리는 뭐하게 보겠다? 똑같이 보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파란색 1, 2, 3, 4, 5가 있을 때 야, 너 또 한 칸씩 옆으로 한번 가봐 라고 하면 얘가 1 될 것이고요. 얘가 2 될 것이고요. 얘가 3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이제 5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어차피 똑같이 다 이렇게 자리를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좌측과 우측에 사람의 변화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자, 그러면 좌석이 5개니까 몇 번 움직일 동안은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5번 동안 움직일 동안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나는 그거를 똑같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원순열 같은 경우는 일단은 5명이니까 순열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5팩으로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원순열은 뭐가 되는 겁니까? 5번 움직일 동안에 변화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5로 이렇게 나누겠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4팩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 말이야. 쌤이 순열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들이 좌측으로 한 칸씩 가봐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5번이 되고 1번 같은 경우는 좌측에 자리가 없으니까는 이쪽으로 와서 얘가 1번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일반 순열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케이스와 이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봐봐. 간이 다르니? 이거는 달라. 다르지 당연히. 여기 제일 왼쪽에 1번이 아니고 2번이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순열일 때는 다르다고. 순열일 때는. 원순열일 때가. 근데 원순열일 때는 결론적으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얘가 1번하고 5번이 뭐 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냥 원래 직선이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쭉 구부려 가지고 뭐 했다고 보면 돼? 그냥 똑같이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순열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앵겔을 갖다가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 같은 경우는 일단 이 n팩이라는 거는 순열을 적용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이라는 거는 n 자리만큼을 이동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뭘로 보겠다는 거야? 똑같이 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n하고 여기 있는 n팩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n이 약분이 되니까 n-1팩이 바로 원순열을 구하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공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둘러앉겠다 라고 하면은 그냥 원순열이 적용이 되면은 여기서 빼기 1팩, 바로 4팩에서 24가지가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2번.
7명의 학생을 오른쪽 그림에 4명의 테이블에 둘러앉게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7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일단 뭐 하는 거야? 뽑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다시 7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앉힐 거니까 4명을 뭐 해야 돼? 뽑아야 돼. 그게 바로 뭡니까? 뽑는 거는 순열이니 조합이니? 조합이에요. 왜?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7, 3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곱하기, 74예요. 74로 가시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뽑힌 4명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앉히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원형의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은 n- 뭐라고? 1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가 곱해지면 되겠어? 3팩이 곱해지면 된다라고 보시고, 얘를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여기다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4개의 영역에 A, B, C, D가 있습니다. 4가지 색을 모두 칠하겠다 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거 자체가 얘들아 우리가 뭘로 보는 거냐면은 원으로 보는 거야, 원으로.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얘가 뭐 1열이다, 얘는 뭐 2열이다, 뭐 이렇게 영어관 자석처럼 뭐 A, B, C, D, 1열 이런 식으로 좌석을 주게 되면은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 케이스하고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 케이스는 다른 경우야, 그때는. 왜? 자리가 뭐에 있으니까? 지정이 돼 있으니까. 알겠니? 그런데 자리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런 상태에서의 어떤 색깔을 칠하겠다라고 보면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걸 뭐 해버리면 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걸 갖다가 얘들아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돌려봐. 생각해봐. 파란색으로 칠한 거를 이렇게 돌려봐. 그러면 어떤 색깔이 됩니까? 빨간 색깔이 되겠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에 칠하는 방법이나 파란색에 칠하는 방법을 똑같이 본다는 거야. 지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 내가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하면 되고요. 지정이 돼 있다는 건 당연히 얘는 고정이 되겠지, 고정이. 그 자리는 뭐 1행 1열, 1행 2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얘를 우리가 뭘로 본다? 원순열로 보기 때문에 3팩으로 계산해서 6가지가 정답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원순열을 떠나서 순열 계산할 때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웃한다 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얘들아? 어떤 게 키워드였지? 이웃하면 이웃하는 친구들은 뭐 했어? 한 명으로 묶어버렸지 그냥. 걔네는 어차피 뭐 해야 되니까 같이 다녀야 되는 애들이니까. 맞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명이 있습니다. A, B를 포함한 5명이 이렇게 있는데 A, B라는 애들이 이웃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A, B를 묶어가지고 몇 명으로 보는 거야? 한 명으로 봤었지. 맞죠? 그래서 순열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5명인데 얘네를 한 명으로 보니까 4팩으로 계산을 하고요. 곱하기. 그 대신 얘네 둘이는 자리를 뭐 할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2팩을 곱해서 48가지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거야. 알겠지? 그런데 원순열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원순열은 무조건 기본적인 게 바로 뭐냐? n-1팩이야. 그러니까 얘네를 묶어주는 거는 똑같아. 그러니까는 4명이라고 보면 되고 4명을 갖다가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항상 n-1팩이에요. 그러니까 3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는 여기에서도 뭐 당연히 뭐가 되겠어? 통용이 되는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2팩으로 계산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 거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었니? 기억나요? 전체에서 저 이웃하는 거 빼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2명 이웃하냐 3명 이웃하냐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끝에 방어. 자 A, B 잡아봐. A, B하고 1, 2, 3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3명을 나열하는 게 바로 뭐가 돼? 3팩이 되겠지. 1, 2, 3이 이렇게 나열했다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저기 박아놓죠. 그치. 그러고 나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야? A, B가 들어갈 자리가 몇 자리가 생기는 거야? 4자리가 생기고 이 4자리에 A, B가 적당히 뭐 하면 됩니까?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A, B는 절대 뭐 할 수가 없어? 이웃할 수가 없겠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뭐 얘네 빨간색 3명, 순열이라면, 원순열 말고 순열이라면
빨간색 3명 나열하는 게 바로 3팩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 A, B가 여기 네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A 먼저 들어가라 그러면 당연히 네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뭐 여기 뭐 어느 하나 들어갔겠지 이렇게 그럼 B가 들어갈 것은 몇 개가 됩니까? 세 공간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수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예요. 1, 2, 3을 갖다가 먼저 뭐 나열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3명을 먼저 자리에 앉히는 거야. 3명 자리에 앉히면 몇 팩이 되죠? 3팩이 아니고 2팩이 됩니다. 자, 2팩 계산하시고요. 원수열, 순열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봐봐. 순열은 3명을 요렇게 나열하잖아. 그러면 들어갈 공간이 몇 공간이 되죠? 4개 공간이 되는 거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n명을 나열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그거에 플러스 1자리가 생기겠지. 왜냐면 앞뒤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거야. 근데 이게 원순열이라면 보세요. 원순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앉았다라고 한다면 3명을 원순열에 나열했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둘 몇 개가 되는 거지? 3개가 되는 거야. n명을 나열하면 들어갈 공간이 n 공간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1번하고 3번이 원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1번 옆에 들어갈 수 있고 3번 옆에 들어갈 수 있던 거를 1, 3에 뭐 해버렸어? 손을 딱 잡아버린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뭐 해버리는 거야? 없어지는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2팩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공간에 2명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 A 보고 들어갈 공간 찾으라 그러면 3개, B 보고 찾으라 그러면 2개, 이런 식으로. 쌤 저기 못 들어가는 거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에 못 들어가는 거? 저기 맨 왼쪽에 못 들어가는 거. 여기? 여기? 네. 들어갈 수 있지. 못 들어가. 들어가지. 당연히. 순열이랑 들어가지. 밑에 원순열. 어디? 시장. 쌤이 갑자기 화살표 지우셔가지고. 아니야. 여기 3개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야. 자, 봐봐. 얘들아, 그냥 뭐라면? 일반 순열이라면 3명을 나열했을 때 들어갈 공간이 몇 공간이 생긴다는 거야? 4개가 생겨. 4개가 항상. 나열된 거 플러스 1만큼. 근데 원순열은 3명 나열하면 들어갈 공간이 3개요. 그치. 그냥 n개가 생기는 거야. 이런 거는 다 외울 필요는 사실은 없죠.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이 도형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의 특징은 이미지화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운다는 건 아니고 그림을 적당하게 여러분이 표현해가지고 나타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확통은 걱정 말고 그냥 쌤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선배들 선생님한테는 4명이 확통 수업을 들었거든. 4명이 확통 수업을 들었는데 그 중에 3명이 다 1등급 맞았어. 한 명은 몇 등급이에요? 2등급. 그리고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는 4명 중에서 3명이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선생님이 계속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수원보다는 확통이 오히려 1등급 맞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아시고 그럼 수원이 탐구 과목. 원 같은 케이스는 공부를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원이 아닌데 원 모양의 성격을 띠는 것들이 있어. 자, 여기 봐봐. 예를 들면 정삼각형입니다. 알겠니? 그 정삼각형 여기에 각 변에 만약에 2명씩 이렇게 앉힐 수가 있다. 총 6명을 우리가 앉힐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앉히는 방법은 바로 뭐가 되냐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일단은 원순열을 먼저 적용을 시켜주는 거야. 원순열 정식은 뭐가 되겠니 얘들아? n-1팩이니까 5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네. 그런데 이제 5팩은 아니야. 왜 5팩은 아니냐면 봐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앉은 케이스하고 항상 옆으로 한 자리씩 가봐 해서 비교해 보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자리만 더 가봐 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3번, 4번, 여기가 5번, 6번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처음에 빨간색이잖아. 빨간색 같은 경우는 1번하고 누구하고 짝꿍이죠? 2번하고 짝꿍이 2번하고. 자, 1번하고 누가 짝꿍이라고 얘들아? 2번이 짝꿍이 되는 거야. 알겠지? 정삼각형의 의미를 여러분이 뭘로 보시면 되냐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뭐하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변에 앉은 사람이나 밑에 있는 변에 앉은 사람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 변에 앉은 케이스가 짝꿍만 같으면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같은 걸로 봐버리는 거야, 그냥. 왜 그냥 원 같은 경우도 위에 있다가 좌측에 있다가 밑에 있는 거 다 뭘로 봤으니까 똑같은 걸로 봤잖아. 원 같은 경우도 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빨간색은 1번, 2번 짝꿍이야. 그런데 한 칸씩 옆으로 가라고 했더니 파란색 같은 상황이 됐지. 그럼 파란색은 1번 짝꿍이 누구로 바뀐 거니? 6번으로 바뀐 거, 6번으로. 그러면 당연히 빨간색이 1번, 2번 짝꿍인 케이스와 파란색이 1번, 6번 짝꿍인 거를 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 당연히.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옆으로 가라고 했어, 한 칸만 더. 그랬더니 검은색의 상황이 됐거든? 그럼 검은색의 상황은 뭐가 됐죠? 다시 1번, 2번이 짝꿍이 된 거야.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야. 원수전에서는 위치는 신경하지 않습니다. 위치를 신경을 쓰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 쌤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영화관처럼 그 위치가 뭔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회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지정이 돼 있지 않는 한은 회전되는 케이스는 다 똑같다고 봐버리는 거야. 원수열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처음에 내가 6명을 갖다가 원수열의 개념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쭉 돌려버렸더니 일단 5팩이 나왔어. 그런데 한 칸씩 옆으로 가다 보니까 서로 달라지는 케이스가 몇 개 케이스가 생겨? 2개 케이스가 생겨. 그러니까 당연히 곱하기 뭐 해줘야 돼? 1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2개 달라지는 케이스 곱하기 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세 변의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한 변에 몇 명이 앉아 있느냐가 바로 곱하기 2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얘들아 확동성과 때는 딱 집중 들어야 돼. 처음에 딱 개념만 이해해버리면 정말 쉬운데 개념이 헷갈리면 많이 힘들어요.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앉았다고 한번 해볼게. 한 명씩 앉았어,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가가지고 1번, 2번, 3번이 됐어. 이런 케이스는 당연히 얘들아 처음에 검은색이나 두 번째 빨간색이나 여러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한 변에 한 명이 앉았을 때는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런데 한 변에 얘처럼 만약 이렇게 2명이 앉아 있으면 원수열로 적용을 시켜주고 앉은 인원수를 모아보되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선생님이 3명 앉는 거 한 가지 경우만 더 해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안 쓸게요. 자, 한 칸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 얘가 3번, 4번, 얘가 5번이 되고 9번이 일로 와서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네. 자, 한 칸만 더 옆으로 가라라고 하면은 얘가 1번 되고 얘가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여기는 8번 몇 번이 돼? 9번이 되는 거야. 한 칸만 더 옆으로 가라고 하면 다시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빨간색의 케이스, 파란색의 케이스, 검은색의 케이스가 당연히 옆에 있는 짝꿍이 뭐야? 달라지는 거야. 왜 이렇게 세 개가 달라지냐면 한 변에 몇 명이 앉았기 때문에 3명이 앉았기 때문에. 자,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정자리들의 어떤 도형이 나와서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런 것들 말하는 거야. 자, 그렇게 나오면 일단은 뭐 정오각형이야. 그러면 당연히 한 변에 만약에 2명씩 앉는다라고 하면 그냥 10명 앉을 수 있고 원수열 적용을 시켜주면 뭐가 되겠지? 9팩이 되겠지. 근데 한 변에 2명 앉으면 그것도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런 뜻이지. 한 변에 3명 앉으면 원수열 적용 시켜주고 곱하기 뭐 하면 된다고? 3 하면 돼. 한 변에 만약에 1명 앉는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옮겨오면은 그냥 그 자리, 그 다른 위치만 바뀌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럴 때 곱해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직사각형 같은 그런 테이블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봅시다. 자,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자리가 몇 개 있냐면은 이렇게 3개에 이렇게 6개 자리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6개. 반창고 하나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반창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얘들아 이 원순열이 만약에 다각형과 결합된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뭐냐면 6명이니까 일단은 우리는 1명을 빼고 5팩으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곱해지냐? 서로 다른 케이스거든? 서로 다른 케이스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있던 이 친구가 어느 자리에 왔을 때 다시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냐 이 얘기야.
그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직사각형은 요렇게 생긴 변하고 요렇게 생긴 변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같죠. 그치. 결론적으로 여기 있던 친구가 어디로 오면 여기로 오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위치가 돼버리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곱하기 뭐 해주면 됩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 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마지막 더 할게요. 부채꼴이 있어요. 이런 부채꼴 모양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이게 두 자리씩 이렇게 있습니다. 두 자리 이렇게 좌석이.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 당연히 처음에 6명이니까 원수절을 적용을 시켜주면 몇 팩이 되겠어? 5팩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그러면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친구가 어느 자리에 왔을 때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냐 그 얘기거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원순열은 내 옆에 누가 앉아있느냐, 그 다음에 내 앞에 테이블의 모양이 어떠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 그럼 봐봐. 얘가 이 자리로 오면 당연히 상황이 달라지겠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뾰족한 어떤 이 부분이 왼쪽에 있었잖아. 그치? 얘는 그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 오면 같아집니까? 당연히 아니죠. 얘는 직선이었던 게 얘는 곡선이 됐으니까 안 되죠. 여기 오면 같아집니까? 아니에요. 여기 오면 같아집니까? 안 된다니까. 여기 오면 같아집니까?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변마다 뭐 하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정다각형 같은 경우는. 그치?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두 변을 지나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알아듣겠어?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어떤 뭐 부채꼴 모양 같은 경우는 똑같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야? 6팩이 답이 된다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원순열의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 5팩 곱하기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다시 왔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원순열은 결론 내리고 이렇게 됩니다. 자,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n-1팩 하면 돼. 그게 가장 기본 패턴. 그 다음에 원 모양과 비스무리한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상황. 뭐 정다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뭐 다른 기타 모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그런 어떤 동그랗게 둘러앉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는 원순열을 적용을 해서 n-1팩으로 마무리 지으면 돼. 다만 처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려면 내가 몇 번의 움직임이 필요하느냐를 뭐 하면 돼? 체크하면 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원순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원순열이 조금 더 이제 레벨업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자, 빈 공간이 몇 개입니까? 빈 공간이 8개예요. 자, 8개의 색을 이용해서 이거를 칠할 거야. 칠하는 방법은 바로 몇 가지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자, 첫 번째, 바깥에 원이 있고요, 안에 원이 있잖아. 그렇지? 바깥에 하고 안에가 있으니까 일단은 나는 뭐 할 거냐? 안에 또는 바깥에. 이거는 뭐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안에 또는 바깥에 칠할 네 가지 색깔을 먼저 뭐 해야 돼? 초이스를 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84가 됩니다. 곱하기. 자, 4개 색깔 칠했어. 안에 칠하든 밖에서 그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안에를 내가 먼저 칠할게. 그래서 색깔을 1번부터 4번까지 택해서 이렇게 칠할 거야. 이렇게 칠하는 방법은 당연히 원순열이 적용이 되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 3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바깥에 색깔 칠할 거야. 바깥에 색깔 칠할 걸 선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8개 중에 내가 4개 선택해서 이미 칠했잖아. 그럼 나머지 4개를 그대로 선택을 하니까 사시사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의미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다가 얘들아 1번, 2번, 3번, 4번을 3팩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경우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을 칠한 상태에서 바깥쪽에 이렇게 돌릴 때는 여기는 원순이 적용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 잠깐 볼게요. 느낌.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칠할 때하고 한 칸씩 가서 얘가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칠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 빨간색 같은 경우는 5번 안이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이었죠. 그쵸? 그런데 한 칸 옆으로 갔어. 파란색 같은 경우는 5번 안에가 누구로 바뀐 거야? 2번으로 바뀌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안쪽 거를 칠한 상태라는 걸 결국에는 뭐냐면 약간 영화관의 느낌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 각 위치들이 1번, 2번, 3번, 4번이 앉으면서 뭐가 되는 거야? 회전할 수 없는 고정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뭔가 원순열을 내가 두 바퀴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당연히 만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첫 번째 돌아가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상태에서는 원순열이 적용이 되는 게 맞아. 알겠어? 그런데 하나를 원순열 적용을 시킨 다음에 두 번째 원에다가 색깔을 칠할 때는 그때는 원순열이 아니야. 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친구는 여기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사팩이 이렇게 오셔야 우리가 바르게 계산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원순열 전체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체도형의 색칠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봐봐.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얘를? 사각뿔. 그쵸? 그럼 사각뿔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밑변하고 옆면은 당연히 모양이 뭐합니까? 달라요. 다시 옆면하고 밑면하고 모양이 뭐하다고 얘들아? 달라. 그런데 옆면끼리는 얘가 만약에 정사각뿔이라면 뭐라면? 정사각뿔이라면 옆면하고 옆면끼리는 모양이 모두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결론적으로 5가지의 색을 가지고 내가 얘를 칠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밑면 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5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지. 정사각형이 있고요. 여기 똑같은 이런 식의 선생님 전개도로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이 4개를 우리가 뭘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원순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왜?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뭐가 와야 돼? 4가지 색깔을 칠하니까 3팩이 오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팩이니까 바로 몇 가지가 돼? 30가지가 돼. 그런데 문제는 이거다.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지? 정오각뿔이다, 정사각뿔이다, 뭐 정삼각뿔이다 다 똑같이 밑면 칠하고 나서 옆면은 뭐 포인트가 뭐니까 모양이 모두 똑같으니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정다면체야. 이게 문제인데요. 정다면체. 정다면체가 뭐지? 정다면체요. 그렇죠. 정다면체죠. 정다면체 몇 개 있어요? 5개. 어떤 거 있어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 하나 더 있잖아요. 정 12면체, 정24면체. 정 20면체 이렇게 있어요. 중1 때 배웠던 거야. 그치? 정다면체는 얘들아 뭐냐면 정앵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오각형, 정앵각형의 개수를 똑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거야. 그치? 자, 정사면체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정사각뿔하고 정사면체는 당연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정사면체, 정사면체, 정오면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면하고 옆면하고 모양이 어때? 달라. 구분이 된단 말이야. 구분이 된다라는 거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밑면하고 옆면이 모양이 모두 뭐하죠? 같아요. 그러면은 밑면하고 옆면이 같은 거하고 다른 거하고의 개념이 뭐냐면 정사면체는 결론적으로 밑면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 밑면이야. 나머지는 옆면이야 그냥. 근데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밑면이 없다니까. 왜? 1번, 2번, 3번, 4번 면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뭐가 될 수가 있어 얘들아? 모두 밑면이 될 수가 있거든. 즉 회전하는 상황이면서 뭐가 돼?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잘 들어봐. 그래서 색깔 4가지를 가지고 여기를 내가 밑면으로 생각해서 칠하는 방법이 4가지처럼 여러분이 보이지만 이 4가지가 아니야. 왜 4가지가 아니냐면 여기 있는 면이 내 생각은 그냥 얘를 밑면으로 놨지만 얘도 밑면 될 수 있고 얘도 밑면 될 수 있고 뒤에 있는 이 친구도 뭐가 될 수, 밑면이 될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대면체를 만났을 때는 어떤 행위가 필요하냐? 그냥 여기 있는 거에다가 임의의 색깔을 칠하고 너를 밑면이라고 뭐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냐? 고정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고정. 그러니까는 여기에 1번 색깔을 칠하든 2번 색깔을 칠하든 3번 색을 칠하든 4번 색을 칠하든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처럼 이렇게 만약에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가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모두 들어올 수 있는 5번까지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밑면칠하는 방법이 5가지라고 말하는 거거든. 1번부터 5번까지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뭐 하는 게 달라지니까.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이 면이 밑면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칠하는 방법은 얘를 칠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한 가지. 한 가지가 돼요. 이게 중요해. 한 가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1번 색깔을 칠하고 1번 색깔이 칠해진 쪽을 나는 밑면이라고 할 거야. 그 얘기야. 만약에 2번 색깔 여기가 칠한다면 2번 색깔이 칠해진 쪽을 나는 밑면이라고 볼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밑면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겠어? 한 가지밖에 없겠지. 3번 색깔을 칠하고 걔를 밑면 볼 거야. 그러면 3번밖에 안 되고 4번 색깔을 칠하고 밑면 보면 4번밖에 안 되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이 다 밑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칠하는 여기 밑면이라고 이제 내가 고정시키는 작업은 한 가지입니다. 그럼 몇 가지 색깔이 남았지 얘들아? 3가지가 남았지? 3가지를 가지고 여기 3가지 옆면을 칠할 건데 이 3가지 옆면은 모두 다 당연히 모양이 어떻습니까? 같겠지. 그러니까 원순열 적용을 해가지고 결국 뭐가 되는 거니? 이 팩이 답이 돼서 정사면체 색깔 칠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 조은씨 뭐 졸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방금 갔다 너무 그래서 계속 이제 졸겠다는 거야 앞으로? 아니요. 그러면 네가 앉을 수 있는 뭔가 방법을 택하든 물을 음료를 사와서 마시든 그렇게 해. 네. 확통은 계산이 특히 여기 이쪽 부분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야. 무슨 말이냐면 식이번가 복잡해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없어. 수원하고는 레벨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근데 확통은 문제가 뭐냐면 왜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답은 당연히 엉뚱깽뚱하게 나와요. 답은 10인데 7200까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확통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배경 설명할 때 최대한 집중해서 잘 듣고 이해를 해. 네. 정육면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이 색깔을 내가 하나를 칠할 거야. 1번 색깔로 내가 여기를 칠하고 나는 너를 그냥 바닥에 있는 밑면이라고 뭐 하겠다고 고정하겠다고. 그럼 이게 몇 가지라고? 이게 한 가지밖에 안 된다고. 1번 색깔이 칠해져 있는 쪽이 무조건 바닥에 닿는 면이 돼야 돼. 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2번 색깔을 칠한다면 2번 색깔이 칠해진 쪽이 바닥에 닿는 면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여기를 내가 밑면, 바닥면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움직일 수 없다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야. 그러면 얘를 칠하는 방법은 5가지가 되겠지. 왜? 이제 고정이 됐기 때문에 얘가 위에 있는 면이거든? 그럼 여기에 이제 1번이라는 색깔이 칠해져 있다면 얘는 2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어떤 거라도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5가지고요. 곱하기 옆면 칠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뭐 원순열 개념으로 보시면 4가지 색깔을 칠하는데 원순열 개념이니까 3팩이 적용이 돼서 몇 가지? 30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책에 정 8면체, 그 다음에 정 12면체까지 일단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고 이 추가적인 내용들은 선생님이 한번 특강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서 한번. 이런 것도 킬러 문제 있어요. 어? 이런 것도 킬러 문제 있어요. 근데 니네 좀 킬러 문제 안 나와요. 쉽게 내도 못 풀어요, 애들이. 세수 좀 하고 와도 돼요. 네, 가져오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 앉았다. 이러한 경우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자, 여학생 2명이 얘들아 마주보고 앉는 경우수가 뭐냐? 이런 얘기거든.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는다 했으니까 마주보고 앉는 경우수는 몇 가지일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봐.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일단 여학생 2명을 먼저 마주보게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어? 3개. 세 개로 보인다는 거는 이제 원수랑 적용을 안 시켜준 거야. 예를 들면 1번하고 2번이 여기 이렇게 앉았다고 해볼게요. 18개. 알겠지? 잠깐만 있어봐. 아, 1번 이렇게 앉았어. 이렇게 앉는 거나 여기에 1번, 2번이 이렇게 앉는 거나 여기에 1번, 2번이 이렇게 앉는 거나 모두 다 뭘로 봐야 돼? 똑같은 걸로 봐야 돼. 원순절은 뭐가 적용이 된다고? 회전에서 똑같은 상황이건 똑같은 걸로 본단 말이야. 다르게 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1번, 2번이나 파란색이 1번, 2번은 이 빨간색이 1번, 2번이 뭐 하면 되는 거야? 한 칸만 옆으로 움직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1번, 2번은 빨간색이 1번, 2번하고 어떻게 본다고? 똑같이 본다고. 검은색이 1번, 2번도 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똑같아.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여기에 1번이 오고 여기에 1번이 오고 여기에 2번이 오는 그러니까 빨간색이 1번, 2번하고 동그라미 빨간색이 1번, 2번은 뭔가 이렇게 자리를 뒤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빨간색 선생님 동그라미 친 거 1번, 2번도 결국에는 처음에 1번, 2번이 뭐 하면 되는 거야? 한 번 더 자리를 바꾸면은 동그라미 친 1번, 2번 상황이 되겠지. 처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원수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결론. 여학생 2명을 마주보게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앉히든지 자리만 이동시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 다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빨간 여학생 2명이 앉았다고 해봅시다. 자, 남학생들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1번, 2번이 앉혔다는 거는 뭐냐면은 원순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앉힐 때가 뭐인 거야? 원순열 적용이 되는 거야. 1번, 2번이 여기 앉혔다는 거는 얘를 이제 뭐 할 수가 없어? 돌릴 수가 없다고. 1번은 무조건 이 자리에 앉고 여학생 1번은 여학생 2번은 이 자리에 앉기 때문에 그러면 남학생 4명을 앉히는 방법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사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앉는 경우하고 한 칸씩 움직여서 여기에 1번, 여기에 2번, 3번, 4번 앉는 경우가 당연히 뭐 하겠어? 다르겠지. 24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여학생 2명이 이웃하겠다 이런 얘기지. 여학생 2명이 이웃하면 여학생 2명 1번, 2번, 남학생 4명 1번, 2번, 3번, 4번. 그럼 얘네는 그냥 뭐 하면 돼? 하나로 묶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묶어주고요. 원래 6명이었는데 묶어주는 바람에 몇 명이 된 거야? 5명이 된 거고 5명을 갖다가 원순열로 적용시키는 거는 5팩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4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1번, 2번은 자리를 뭐 할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으니까 2가 들어가면 48가지가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는데 이웃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웃해도 되는 남학생 1번부터 4번까지를 먼저 자리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빈 공간에 여학생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남학생 4명을 갖다가 여기에 앉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겠어? 3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원순열 같은 경우는 4명을 앉히면 빈자리가 몇 개가 되는 거니? 4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직선 같은 경우는 4명을 세우면 들어갈 공간이 앞뒤로 들어가면서 사이사이 들어가니까 플러스 1개념에 해도 5개가 생기지만 원순열 같은 경우는 4개가 생깁니다. 그럼 4개 공간이 생겼고요. 여학생 2명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4 곱하기 3이 추가돼서 12에다가 얘가 6이니까 72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6가지의 색이 있는데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서로 맞은편에 날개에 칠한다라고 했고, 맞은편에 칠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익힌 문제에서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는다라는 거 개념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을 맞은편에 칠하는 방법이 바로 몇 가지란 얘기야? 한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예요. 왜 한 가지니까 꼭 이해하셔야 돼. 이거 문제 많이 나와. 그러면은 2가지 색깔 칠했으니까 4가지 색깔이 남았고, 그러면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어디다가 딱 칠했다는 거는 걔가 고정됐다는 얘기니까, 고정되는 순간 걔는 더 이상 뭐가 아니라고 원이 아니야. 알겠지? 그럼 4가지 색깔을 4가지 날개에 칠하는 방법은 사팩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명이 있어요. 집중해라. 빨빨 넘어간다. 6명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원순열로 봐서 우리는 5팩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 잘라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 올 때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가 3명 앉아 있으니까는 3을 곱해 주시면 된다. 125에다가 3 곱하니까 답 계산하시면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360까지가 되겠죠. 여기 보세요. 어느 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한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을 토론식 면접을 위해서 이렇게 앉히겠다. 자, 붙어있는 의자에는 남학생, 여학생이 반드시 한 명씩 이렇게 앉게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잘 봐봐. 남학생을 먼저 이렇게 한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남학생을 먼저 이렇게 배정을 하겠다. 여학생부터 배정할게요. 여학생이 여기다 이렇게 배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3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 여학생 한 명이 어쨌든 이렇게 여기 자리에 이렇게 고정이 됐으니까 남학생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은 각각의 여기하고 이 자리에 남녀가 뭐 할 수 있어? 어디에 앉느냐까지 지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곱하기 2가 몇 개가 있니? 4개가 이렇게 추가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확동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야. 왜 그러냐면은 남학생이 이 문제에서 만약에 남학생은 모두 왼쪽에 앉는다, 여학생은 오른쪽에 앉는다라고 하면 어디 앉으라는 건 내가 지정해 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남학생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학생 일단은 뭐 이렇게 상하 좌우 4개 배열하는 게 3팩, 남학생 배열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좌우 자리에 남학생, 여학생을 앉히는 거니까 남녀 2명이 2자리에 앉는 방법이 당연히 2팩이 되겠지. 그래서 2의 4제곱이 계산되면은 2304가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원에 이렇게 있고요. 7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칠하는 방법이 모두 몇 가지냐? 당연히 얘는 7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원순열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7 곱하기 6개인데 하나 빼니까 5팩으로 계산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이 공간과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는 원순열로 볼 수 있는 거야. 똑같으니까 모양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 일단 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칠하는 방법은 일단 가운데 여기부터 내가 칠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당연히 7 곱하기 하시면 되고요. 6개 남았습니다. 6개 중에 어떤 작업이 필요해? 3개를 먼저 뽑는 작업이 필요해. 안에 거 칠할 건지 바깥에 거 칠할 건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60, 3이 필요하고요. 3개를 뭐 안에든 바깥에든 상관없습니다. 칠하는 방법은 뭐 여기 가운데 칠해진 거는 사실은 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영향이 없으니까 2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안에 거를 빨간색 쪽을 칠했다고 하면 바깥에 거 칠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색깔을 내가 뭐 할 필요는 없어? 초이스할 필요는 없죠. 그냥 3개 칠하는 건 순열 개념으로 봐서 3팩으로 계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바로 답이다. 색 같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만약에 여기 색을 7개로 안 주고요. 선생님은 10개 정도 선생님 줄 것 같아.
10개 정도 주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안에 칠하는 건 10가지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안쪽 이거 3개 칠하는 거는 9개 중에 3개를 택할 거고, 그 다음에 칠하는 방법은 입획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1가지, 3가지, 4가지가 나갔으니까 총 6가지가 남았지? 그러면 당연히 바깥에 거 칠할 거 3가지도 6가지 중에 3가지를 뭐 해야 돼? 뽑아내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칠하는 방법은 바로 뭐가 되냐라고 보면은 3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중복순열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중복순열은 우리가 이제 뒤에 중복조합도 있어. 그러니까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이런 뜻이야. 쉽게 말하면, 자, 1이라는 카드가 있고요, 2라는 카드가 있고요, 3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느낌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자, 중복이 아닐 때는 이 3개 카드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는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어? 3팩해서 6가지가 되겠지. 그쵸? 중복순열은 1이라는 카드, 2라는 카드, 3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그러니까 일반 순열은 한 번 내가 그 숫자를 써버리면 더 이상 못 써? 못 쓴단 말이야. 근데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에서는 그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경우수 3가지가 되겠죠. 배그자리 1, 2, 3. 시브자도 뭐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고요. 얘도 뭐가 되겠어? 3가지가 되니까 6가지가 아니라 27가지. 이게 이제 중복순열의 기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자.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게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서 한 번 쓰면은 걔를 못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걔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겠다. 이거 뭐 N, 이거 파이야, 파이, all 이렇게 쓰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중복순열의 계산법은 아까 말했지만 N개가 있고 내가 R개를 뽑으니까 n 곱하기 다 n 곱하기가 되는 거야. n 곱하기가. 이해되시죠? 아까 선생님 설명했어요. 카드 1, 2, 3이 있는데 그 카드가 여러 장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3자리를 택한다, 4자리를 택한다.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어? 그치? 계속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순열하고 중복순열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순열은 숫자가 3개 있으면 맥시멈 몇 개까지밖에 선택을 못하니? 3개까지밖에 못해.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숫자가 3가지밖에 없어도 10가지도 택할 수가 있겠지. 왜? 카드가 뭐하니까? 많이 있으니까. 알아듣겠니? 그러니까 10자리 수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N하고 R이 봤을 때 무조건 이 상황이 돼야 되거든. 일반 순열에서는 R이 절대적으로 N보다 뭐 할 수 없어? 클 수는 없죠. 근데 중복순열 같은 경우 이게 무시가 돼버리는 거야. R이 얘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게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게 중복순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 알겠니?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느낌만 한번 잠깐 보세요. 선생님 이거 풀이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닌 선생님이 다른 방법 설명할 거야 또. 일단 그냥 전체 흐름을 일단 봐봐. 1, 2, 3 있습니다. 4개 색깔을 만든다 라고 하면은 3, 3이니까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자, 민규와 연우는 방송부, 미술부, 연극부 이거 중에서 한 곳에 가입을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 왜 문제가 되냐면 숫자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한다, 4개를 만든다 이런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중복 순열이구나 라는 거를 5등급도 알 수가 있어. 그냥 딱 문제 보면 알 수 있잖아 느낌이. 그치? 그런데 2번 문제 보세요. 민규하고 연우가 방송, 미술, 연극, 음악부 중에 한 곳에 들겠다. 이게 왜 중복순열인지를 모른다니까. 이게 문제야. 둘이 똑같은데 가입하는 게 순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느낌이 오면 너무 좋은 건데 이게 그냥 케이스에 따라서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중복순열의 계산법이 아까 어떻게 우리가 체크했냐면 n의 r제곱이거든. n의 r제곱 왜? n이 몇 개 있으니까 r개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민규하고 연우 그 다음에 방송, 미술, 연극, 음악
누가 n이고 누가 r이야? 앞에 있는 게 저거 부고 뒤에 어. 있는 게 민규요. 이게 n이고 이게 r입니까? 반대입니까? N이 4개요. n이 4개입니까? 네. r이 2개고? 네. 왜? 쟤네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정돼 있는 거 방송 공유수 관계.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r개를 선택하자 중복 허용해서. 그러니까 중복 순열의 최대 관건은 뭐냐면 n의 r제곱. 오케이, 계산법은 되게 편해, 그치? 그러면 누가 n이냐 누가 r이냐라는 것만 내가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으면 구분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치? 선생님이 nr 구분법만 딱 설명해 줄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중복 조합은 조금 n하고 r 구분하기가 좀 쉬워. 왜? 서로 다른 거에서 개수를 택하는 게 중복 조합이니까. 근데 이제 순열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거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니까 다른 개념이니까 좀 어쨌든 힘들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민규 있어요. 그 다음에 연우 있어요. 그 다음에 뭐 1번, 2번, 선생님이 3번, 4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상으로 말이 될까 안 될까?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이냐면 민규가 1번, 2번, 3번, 4번 동아리를 모두 들겠다 그 뜻이거든.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 말이 안 돼. 그럼 어떤 거는 말이 되냐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들아 잘 보세요. 이거는 말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거는 말이 되죠. 민규하고 연우가 모두 다 1번 동아리를 들겠다 이 뜻이니까. 중복조합이나 중복순열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만 하냐? 선 그리기만 해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위쪽이 아래쪽으로 퍼지는 경우나 또는 아래쪽에서 위쪽이 퍼지는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맞죠? 그러면 이렇게 퍼지는 쪽, 즉 모아지는 쪽이 n이고 퍼지는 쪽이 r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n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r이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니까 2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2의 4제곱이니까 뭐가 되냐? 1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2의 4제곱이라고요? 2의 4제곱. 다시 모아지는 쪽이 뭐라고? n. 아니 얘가 안 되는 거지. 여기가 되니까 모아지는 쪽이 뭐라고? n. 퍼져 있는 쪽이 뭐라고 얘들아?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4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된다. 그래서 16가지가 답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 몇 개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서로 다른 편지 3개가 있습니다. 우체통 A, B에다가 넣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중복 조합할 때 비교해서 다시 한번 해줄 건데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거를 서로 다른 거에다가 뭔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지도 다르고 우체통도 뭐하니? 다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른 개념으로 뭔가 되는 거는 우리가 중복 순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복 순열에서는 n값하고 r값만 모으면 된다고 구분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가 있고요. A 우체통, B 우체통이 있으면 이거 가능합니까? 돼야 안 돼요? 되죠. 1번, 2번, 3번 편지가 모두 A 우체통에 간다는 뜻이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1번 편지를 A 우체통과 B 우체통에 다 동시에 넣겠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면은 한 가지는 항상 문제 조건에 부합한 상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문제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가장 편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모여지는 쪽이 n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2에 세제곱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8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요. 그냥 중복순열은.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5명이 3곳에 수투를 한대. 그러니까 5명도 뭐가 되는 거니? 서로 다른 개념이죠.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세고 호텔도 A 호텔, B 호텔, C 호텔 하면 다른 거가 되겠지. 다른다는 개념이 나올 땐 중복 순열이야. 선생님 왜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원순열만 배우니까 원순열 나오는 모든 문제가 원순열 문제니까 쉬워. 지금은 중복 순열을 배우니까 나오는 모든 문제가 중복 순열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시험은 여러분이 원순열, 중복순열, 여러 가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런 거를 다 같이 공부한 게 중간고사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게 중복순열인지 중복조합인지 특히 이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계산법이 뭐하니까?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중복순열을 하고 있고, 중복순열의 키워드는 뭐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거고, 서로 다른 거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알겠어? 그래야 중복 순열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만 짝짓기만 해주면 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사람이고요. A 호텔, B 호텔, C 호텔이야. 이거 가능해, 안 가능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머리, 너는 A 호텔. 몸뚱아리, 너는 머리가 쓴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눌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3의 몇 제곱이야? 5제곱해서 243까지 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냥. 세 번째 건 보겠습니다. 6명의 선거인단이 2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데 이 투표권은 얘들아 기명 투표가 있고 무기명 투표가 있거든. 기명 투표라는 게 뭔지 혹시 알아? 기명 투표는 여러분이 이제 거의 해본 적이 없을 텐데 기명 투표는 이제 내 이름을 쓰고 나는 누구 뽑겠다 고 적는 걸 말하는 거야. 이재명이요? 아니 내 이름을 쓰고 아, 누구를 뽑겠다고 적는 걸 그게 기명 이름을 기록하고 투표하겠다 그 뜻이지.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복순열이냐면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을 안 쓰고 여러분 일반적인 투표 내 이름을 안 쓰고 투표하는 거는 무기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0표를 받았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기명 투표는 뭐가 되겠어? 10표 받는 게 한 가지가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 받았냐에 따라 단 경우수가 뭐 하겠어? 더 또 세분화되겠지. 근데 무기명 투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모르지. 그냥 10표 그게 한 가지가 되겠지 그냥. 알아듣겠니? 그래서 기명 투표는 중복 순열이고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어쨌든 두 개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고 그럼 이제 얘는 우리가 이제 중복 순열이라고 이제 알았잖아. 그치? 그럼 뭐만 알면 돼? n값하고 r 것만 알면 되는 거야. 자, 1번부터 6명입니다. 그리고요, 얘는 뭐가 된다고? 2명이 A 후보, 뭐 후보, B 후보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왜? 1번부터 6번까지가 모두 다 누구한테? A 찍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건 무효표야. 1번이 A, B 다 찍은 거니까. 반드시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은 한 가지 상황은 문제의 어떤 조건에 맞고 한 가지 상황은 절대 맞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시 1번부터 6번까지고 A, B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2의 6제곱 해가지고 2의 6제곱 64가지가 되겠죠. 근데 6의 2제곱은 36가지잖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뭐 중복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뭐만 하면 된다고 선긋기만 해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함수의 개수는 잠깐 한번 봅시다. 함수의 개수는 경우의 수의 문제에서 굉장히 단골 손님이고요. 당연히 복잡한 상황을 많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거는. 이거 고난이도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중간고사 때. 보면 그냥 얘들아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면은 당연히 x가 만약에 1, 2, 3, 4, 5가 있고 뭐 b에 뭐 a, b, c, d, e가 있다고 한번 해보지. 알겠지? 그러면 그냥 함수는 몇 개냐라고 말하면은 1번도 5개, 2번도 5개, 3번도 5개, 4번도 5개 이게 함수겠지 그냥. 이게 바로 뭐냐면 중복순열이다. 무슨 말이냐? 1, 2, 3, 4, 5가 A, B, C, D, E로 중복되게 갈 수 있는 게 바로 중복순열의 개념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은 뭡니까? 한 명이 가면은 걔한테 못 가는 거잖아. 그게 중복이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순열이야. 한 장밖에 카드가 없으니까 그 카드를 내가 써버리면 다른 사람 이 카드 써? 못 써? 못 써. 그래서 함수는 중복 순열로 여러분이 매치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뭐로 매치시키면 돼? 그냥 순열로 여러분이 매칭을 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이제 뭐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했죠? 이것도 우리가 보일 때. 부등호가 들어가면 얘는 뭐야? 조합이야, 조합. 뽑아만 놓으면은 대소관계에 따라서 짝꿍이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니? 지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시간에 배울 중복조합. 중복조합은 뭐가 들어가냐? 여기에 이 부등호에 들어갑니다. 이퀄이. 이퀄이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니까? 아, 너 간 곳에 나도 갈 거야? 이거 의미잖아. 그게 중복이라고. 어쨌든 중복조합은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네 가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중복 순열, 조합, 얘는 이제 어쨌든 뭐 중복 조합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내가 문제 풀어볼 거니까 자 봅시다. 문제 1번.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하는 대로만 해. 1등급 못 맞으면은 내가 다 보상해 줄게. 공부 니네가 한다면. 그냥 하는 대로만 한다면. 그럼 프린터 선생님이 주는 대로 다 풀고 했는데 1등급 못 맞는다. 내가 책임질게. 녹화되고 있어. 나한테 배운 애들은 뭐라고? 욕해도 된다고요? 녹화되고 있다. 아 녹화는. 아 녹화되고 있다. 왜 욕을 했노? 자 보세요. 1등은 맞아야 돼.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몇 명에 대해서 줬다고? 3명한테 남김없이 주는 경우의 수와 서로 다른 3개의 편을 n명한테 남김없이 주는 게 같다. n이 뭐냐 이 얘기야.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고요. A, B, C라고 해보자 학생을. 그냥 손만 그어 손만 이렇게 이거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그냥 6개의 사탕을 A한테 다 준 거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니? 6제곱 하면 끝나요. 자, 두 번째. 3개의 전자펜이가 1번 펜, 2번 펜, 아니, 그래서 A펜, B펜, C펜, 1번부터 몇 명? N명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되죠? A, B, C의 3개의 전자펜을 1번한테 뭐 한 거니까? 다 몰아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되는 거고, 뭐가 안 되냐? 요렇게는 안 되겠지, 요렇게는. 네. 이거는 뭐야? A 전자펜을 갖다가 N명한테 뭐 한 거야? N등분해서 나눠준 거야.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니까 얘는 n의 몇 제곱이 되는 거니? 세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3의 제곱에 세제곱을 살포시 이렇게만 바꿔주면 n값은 뭐라는 금방 알 수 있어? 9구나 라는 걸 너무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았니? 네. 숫자 1, 2, 3, 4, 5에 5개 중에서 중복을 합해서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만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각 자릿수의 합이 얘들아 뭐인 거 고르라고? 홀수인 거 한번 골라봐라 이거네. 자릿수의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홀수기. 홀수개. 그러니까 한 개가 되든지 몇 개가 되든지 세 개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홀수가 3개야. 두 번째 홀수가 몇 개? 1개. 그러면 짝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2개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홀수가 3개라는 거는 하나, 둘, 3개잖아. 그렇지? 홀수가 3개니까 홀수는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네요. 그럼 여기 당연히 3개 올 수 있고 3개 올 수 있고 3개 올 수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27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입니다. 맞죠? 네. 홀수가 올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홀수가 3개 중에서 하나 오는 거잖아. 그치? 3개. 그럼 3가지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곱하기 하시고요. 짝수는 2개 있네. 그치? 네. 그러면 2 곱하기 뭐가 되겠어? 2 2가 되겠네. 곱하기 3.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12가 되겠죠? 근데 곱하기 뭐 해야 되는 거야? 3. 왜 3 해야 됩니까? 위치 바꿀 수 있죠. 그치? 위치 바꾸는 걸 말하는 거지. 3. 그러면 뭐가 됩니까? 36가지가 답이 돼서 2개 더한 63가지가 뭐가 될 수가 있다? 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위치 바꾸는 것이 홀수가 하나고 짝수가 2개니까는 숫자가 3개니까는 3팩해서 6가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라고요? 아닐걸요? 자, 홀수가 1개고 짝수가 2개잖아. 네. 그럼 숫자가 3개일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3개를 갖다가 여기다가 자리를 잡아줘야 되잖아. 네. 그러면 3팩 아니야? 아니죠. 왜? 다르잖아요. 뭐가? 홀수랑 짝수랑. 그러니까 홀수 짝수가 다르니까. 아니 이거는 그 똑같잖아요. 뭐가 똑같아?
저거 많은 거 말고 적은 거 놓고 봐야 되니까 홀수가 여기 넣는 거, 여기 넣는 거, 여기 넣는 거 3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짝수 두 개를 생각하지 말고요. 홀수 자리만 모아하면 되는 거야. 고르는 지정해주면 되는 거야. 홀수 자리만 지정해주면 나머지 짝수는 무조건 거기에 모아하면 되니까 들어가면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3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를 구하라. 이런 거는 별거 어렵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5자리 하면 여기는 당연히 누가 못 오죠? 누가 못 와요? 0. 0이 못 오니까 4가지 숫자만 올 수 있고 나머지는 5개가 당연히 올 수가 있겠지. 이렇게. 네.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뭐 125에다가 4 곱해주니까 500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사실 이 숫자 문제로 만약에 나오면 얘는 진짜 어려울 게 없어. 홀수, 만약에 짝수의 개수는 몇 개냐, 홀수의 개수 몇 개, 별로 어렵지 않아, 사실 숫자 이거는.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것부터 나열할 때 3000번은 몇 번째 수냐, 이런 얘기네. 3000번. 이런 거 우리가 뭐 할 때 많이 했던 거야? 고1 때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몇 개니? 네. 5개 숫자니 4개입니까? 5개. 아, 이거를 중복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크기가 작은 수네, 그치? 그러면은 몇 자리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자리도 만들 수 있고, 2자리도 만들 수 있고, 3자리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 네. 그렇게 해보면은 3000은 이제 몇 번째냐? 이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한 자리. 4개. 한 자리면 1, 2, 3, 4가 4개가 되겠죠. 자, 2자리. 2자리는 요렇게 되는데 당연히 4 곱하기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니까 20가지가 되고요. 이런 어떤 번째, 그러니까 그 몇 번째냐를 구할 때는 항상 누적을 시켜주는 게 좋죠.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세 자리다. 그럼 하나, 둘, 셋. 4 곱하기 5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5. 25에다가 사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100이 되니까 얘는 124번째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고 있어요? 자, 4자리. 4자리는 앞자리가 1인 그치, 하나, 둘, 셋, 넷. 앞자리가 뭐가 가능합니까? 1. 1도 되고 2도 되고 2도 되겠지. 한 번에 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물론 이런 게 좀 헷갈리면 그냥 앞자리 1인 거 해도 상관없어요. 앞자리가 1이면 당연히 5 곱하기 5 곱하기 뭐예요? 5니까 125가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앞자리 2까지 같이 하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도 125니까 합치면 얘가 250이고 250에 얘를 더하면 뭐가 되겠어? 374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2000번 때까지 끝난 다음 번째가 뭐가 되겠어? 3000이라는 숫자가 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답은 370 뭐가 됩니까? 5번째에 3000이라는 숫자가 해당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이에요. 중복을 허용해서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택해서 3자리 정수 중에서 1이 포함되어 뭐인 거 얘들아? 있는 것은 몇 개냐? 이런 얘기가 되겠다. 그쵸? 문제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이거에서 3개를 택하겠대. 그래서 3자리 정수를 만들겠대. 그런데 1이 뭐야 되더라?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1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1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를 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그냥 전체에서 없는 거 빼줘. 1이 없는 거를 뭐 해버리는 거야? 빼버리면 되겠지. 왜 그러냐면 세 자리 정수 중 1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얘는 중복이 허락되기 때문에 1이 1개 들어가는 케이스도 그러면 해야 되고 1이 2개 들어가는 케이스도 해야 되고 1이 3개 들어가는 케이스도 다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따로따로.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계산하고 1 빼고 계산하고 이러면 되겠지. 그냥 계산한다라는 거는요. 3개를 지금 일단 모아두세요. 3개를. 택한다고 했지. 맞죠? 네. 그럼 3개를 택하니까 3개를 택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 얘들아? 3 곱하기 4 곱하기 4. 어떻게? 3 곱하기 4 곱하기 4. 봐. 하나, 둘, 셋이라고 봅시다. 그럼 맨 앞에는 누가 못 오지? 0. 0이 못 오지. 0이 못 오니까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어 얘들아? 3가지. 3가지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몇 가지가 됩니까? 내가 네 가지가 되고 여기도 몇 가지가 됩니까? 내가 네 가지가 되겠지. 세 개를 택하여라는 이 말은 사실은 페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기에 올 수 있는 최대 숫자는 몇 개밖에 안 돼? 세 개밖에 안 돼. 세 자릿수니까. 서로 다른 것이 오더라도 결국에는 몇 자릿수밖에 안 돼? 세 개밖에 내 사용을 못 해. 만약에 네 자릿수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가 또 않죠. 서로 다른 게 와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일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그냥 구한 게 바로 이 가지수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빼겠다는 거지. 누가? 일이 포함돼야 되니까 일이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는 당연히 0이 못 오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3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개 택하는 건데 곱하기 4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저기 앞에서 3개 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곱하기 4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말한 건데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자릿수니? 세 자리요. 세 자릿수면 서로 다른 것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몇 개 사용돼? 숫자가. 3개. 그치? 음. 이해됐어? 네. 여기가 만약에 4자리, 5자리라면 그때는 내가 뭐 해야 돼? 세 개를 먼저 뽑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것만 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말장난. 이해돼? 세종 이해돼 안 돼?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잘 들어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여러분을 헷갈리는 페이크라고.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3개잖아. 최대한 3개잖아. 세 자릿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네 자릿수를 만들면 내가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4개지 그때는. 5자릿수를 만들면 최대한 쓸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야? 5개가 되는 거. 서로 다른 게. 근데 얘는 세 자리밖에 없으니까 내가 아무거나 갖다가 쓴다 하더라도 결국 숫자 4개 쓸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여기 1, 2, 3 와도 숫자 3개밖에 못 쓰잖아. 1, 2, 2가 오면 2개밖에 안 쓴 거고. 그러니까는 세 자리를 만드는 상황에서는 세 자리 이상을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페이크야. 니네 뭐 하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계산하시면 끝나요. 편하게 계산하시면. 근데 만약에 세 개를 택해서 5자리 수를 만들겠다. 그러면 당연히 내가 뭐 해야 돼? 세 개를 택해야 되겠지. 세 개 택할 때도 0이 포함되는 케이스하고 0이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 나눠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해진 문제가 되는 거지. 상황 알아듣겠어? 그냥 광주고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아, 이 정도도 안 나와요. 생각보다 진짜 수월하게 나옵니다. 1, 2, 3을 중복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뭐 한다고 얘들아?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알겠니? 사실 이런 문제들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과 2가 모두 포함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1이 하나, 2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1이 2개, 2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1이 3개, 2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2가 그 다음에 이제 뭐 2가 2개 이런 경우수가 되게 많겠지. 중복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얘기야. 어떻게 하냐? 그냥 전체에서 빼겠다는 거야. 볼펜 첫 번째. 1만 들어간 거. 그치, 1만 들어간 거. 1만 들어간 거. 두 번째는 2만 들어간 거. 2만 들어간 거. 그러면 1만 들어가고 2만 들어가지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 1, 2 다 안 들어간 거. 그치, 1, 2 다 안 들어간 거. 그러니까 여기 1, 2 다 안 들어간 게 있겠지. 여기도 2만 들어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는 거야? 1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1, 2 둘 다 안 들어간 게 있다고. 그럼 여기서는 1과 2가 둘 다 뭐 한 거? 둘 다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여기 1만 들어간다는 얘기는 1은 내가 무조건 쓰겠다는 뜻이 아니야. 1은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야. 2는 너는 들어오면 안 돼 그 얘기야. 그럼 거기에는 1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는 1, 2가 다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 이해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2만 들어간다는 얘기는 정확히 말하면 자 이렇게 하자. 만이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는 1은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안 들어가. 2는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더 편하지.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2는 안 들어가 절대 얘는. 그 다음에 1과 2가 모두도 안 들어가. 얘는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구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겠지. 두 번이나 뭐 해서 뺐으니까. 발전 문제는 지금 당장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오늘 처음 배우는 타임에서 사실 발전 문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니네는 뭐 어쨌든 수학을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하니까 쌤이 집어넣은 거고, 발전 문제는 그냥 그럴 것 같다 느낌만 가져도 괜찮아. 이거 어차피 뭐 해야 시험 때는 계속 반복해서 복습하기는 해야 돼. 지금 봐도 1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신감은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넷이니까 뭐가 되겠어? 3, 3이니까 81까지 이렇게 되겠지. 빼자. 1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야? 2니까 8가지가 되겠죠. 8가지예요? 아니, 보자. 네 자릿수니까 16가지가 되겠죠. 맞죠? 1은 안 들어가고 두 개만 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니까 얘도 몇 가지가 되겠니? 16가지가 되겠지. 1, 2가 다 안 들어가면 이렇게 안 하고 3만 들어가는 거냐.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한 가지가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네는 빼고 한 가지는 뭐 해야 돼? 더한다. 82에서 32를 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50가지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고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너 3개, 너 3개, 너 3개, 너 3개겠지 그냥. 맞죠? 80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1은 7이야. 그럼 넌 선택권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빠져있어. 그 얘기야. 알아듣지? 그러고 나면 너 3개, 너 3개, 너 3개 이렇게 되겠죠. 20 몇 가지가 되겠어? 7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치역과 공역이 얘들아 뭐 한다고? 일치한다고.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얘들아? 그냥 전체에서 치역이 한 가지가 되는 경우, 치역이 두 가지가 되는 경우를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그럼 3가지가 될 거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얘는 구하는 방법이 우리 책 같은 경우도 전체에서 한 가지가 되는 케이스, 두 가지가 되는 케이스를 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사실 더 쉬운 게 있어. 뭐가 더 쉽냐면은 우리 고1 때 했던 거야. 고1 때 했던 게 뭐냐면 얘를 그냥 몇 개 팀으로 나눠버려? 3개 팀으로 나누는 거야. 3개 팀으로 나눈 다음에 그냥 뭐 해버리면 돼? 그냥 뿌려버리면 끝나겠지 그냥. 그러면 무조건 3명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선생님하고 경우에서 했던 친구들 다 했던 문제들이야. 세종씨 기억나요? 치역이 한 개인 경우는 되게 쉽죠. 왜 한 개인 경우는 그냥 공역의 개수만큼이잖아. 모두 다 1로 갈 거, 5로 갈 거냐, 모두 다 6으로 갈 거냐, 모두 다 7로 갈 거냐 이 얘기니까. 맞죠? 치역이 2개가 되는 개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치역 2개짜리 선택하는 거는 3C2니까 3가지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만약에 뭐 5하고 6으로 만약에 선택이 됐다고 하면 얘도 2가지, 그러니까 16가지인데 16가지 중에서 5로 가는 케이스, 6으로 가는 케이스 2가지를 빼야 되겠지. 그래야 치역이 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곱하기 14하니까 42가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전체 81가지에서 치역 하나인 거 3가지, 치역 2개인 거 42가지를 빼서 얘가 45니까 얼마가 되죠? 36가지. 이렇게 답을 구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근데 어떻게 구하는 게 더 좋냐면 그냥 개인적으로는 얘를 갖다가 몇 팀으로 나누라고? 3팀으로 나눠. 3팀으로 나누는 거는 뭐가 있겠니? 2, 1, 1밖에 없겠지. 선생님 2, 1 하는 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 이게 2개 있네? 2팩분의 뭐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었지. 사탕 나눠주기 아니에요. 그래. 다 했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 약분되니까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가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6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 여기 1, 2, 3, 4를 몇 개 팀으로 나눈 거야? 3개 팀으로 이렇게 나눈 거야. 3개 팀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5, 6, 7이 있으니까 이 3개 팀을 여기다가 뭐 해버리면 돼? 그냥 수렴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3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가지? 36가지.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치역이 하나짜리나 두 개짜리는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치역 하나짜리는 뭐 하면 된다고? 그냥 공역에 있는 개수만큼이 되고, 치역이 두 개짜리는 공역의 개수에서 두 개를 먼저 뽑아내고, 그 다음에 정의역에 있는 개수들이 두 가지씩이 다 있으니까 그거 빼기 뭐만 하면 돼? 2만 하면 된다고. 근데 치역과 치역, 만약 공역이 3개 이상이 있어. 이 세상이 3개 이상이 있는데 치역과 공역이 같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냥 정의역을 갖다가 공역의 개수만큼으로 다 분배를 먼저 하는 거. 분배. 선생님이 분할, 분배 이야기 했었죠. 분할을 먼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배 처리해 주시면 끝난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치역을 만약에 공역을 만약에 4개를 줘. 4개 주면은 더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이러한 경우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냥 정의역을 치역의 개수만큼으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뭐 한 다음에 분할해 준 다음에 그냥 팩만 때려버리면 게임 끝난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아. 여기 볼게요. 함수 개수는 어쨌든 간에 좀 선생님이 많이 시킬 거긴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F3은 짝수래요. 그럼 F3에 갈 수 있는 건 당연히 몇 가지가 되겠니 얘들아? 3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F3에 따라서 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붙어버리면 X가 3보다 작은 건 F3보다 작은 쪽에 가야 되고 X가 3보다 큰 건 F3보다 큰 쪽에 가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F3을 갖다가 케이스를 분류를 해야 돼. F3을 갖다가 케이스 분류하시면은 얘가 2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 6으로 가는 경우 케이스 분류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F3이 2로 갔어요. F3이 뭐 이렇게 해볼까? 1, 2, 3, 4, 5, 6 1, 2, 3, 4, 5, 6 하면 3이 얘가 2로 갔어. 이렇게 갔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X가 3보다 작은 애들은 F3보다 작은 쪽밖에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은 8로 가야 돼. 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몇 가지겠어? 한 가지겠지. 한 가지. 그러니까는 1도 한 가지고 2도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 5, 6은 하나, 둘, 셋, 4개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64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자, F3이 만약에 4로 간다. 그럼 얘가 4로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 있는 1, 2는 3개 중에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뭐가 돼? 3이 되고 4, 5, 6은 2개가 있으니까는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9, 8이 뭐가 되겠어? 72가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얘가 만약에 6으로 간다라고 하면 1, 2는 1부터 5까지 갈 수 있지만 4, 5, 6은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런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고 얘네 둘이를 더한 얼마입니까? 136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중복순열이었습니다. 중복순열은 일단은 뭐 사실 당연히 발전 문제들 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 복잡한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지. 네. 근데 기본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기본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뭐하고 뭐만 구분 잘 하시면 된다고? N과 R만 이렇게 선긋기를 통해 가지고 잘 구분해 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얘들아. 봐봐. 간단하게 말해서 A, B, C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한번 이제 나열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뭐 A, B, C, D였다고 한다면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사팩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이 사팩이라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은 A, B, C 그러니까는 여기는 사팩, 얘네가 다 순서를 바꿀 때가 사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A하고 A가 지금 뭐하니?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얘기야. 그 여기 있는 B를 갖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A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B, C, D가 있고 만약에 A, B, D, C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A, C, 뭐 D, 뭐 B 이런 식으로 많이 있을 건데 여기 있는 이 A, B가 얘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다. A, B, C, D하고 그 다음에 B, A, C, D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팩 안에는 얘가 서로 뭐 한 경우야? 다른 경우가 되겠지.
맞죠? 서로 다른 경우가 되는데 B를 만약에 내가 A로 얘를 만약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맞지? 맞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상황이 되겠어?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네. 그쵸?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전체 숫자 개수만 생각을 해서 4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같은 거 얘네들끼리는 원래는 4팩이라는 게 자리를 바꾸는 모든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자리를 바꾸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그러니까는 2팩으로 뭐 하겠다는 거야? 나누겠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자. 잠깐 여기. 자, 다음 영어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순열의 수를 한번 구하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일단은 4개니까 4팩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SS가 서로 바꾸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4팩이야. 근데 결국 걔네들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12가 된다. 뭐 이런 얘기라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7팩이에요, 일단은. 7팩인데, S가 몇 개 있으니까, S가 3개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모든 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해야 되는 거고, C 몇 개가 있어요? C 2개가 있죠. 얘가 자리 바꾸는 것도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야?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뭐 하시면 돼?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는 가장 조금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돼.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단어가 있어요. 9개의 알파벳을 사용하여 배열한다. 다음을 구하래. 양 끝에 누가 온다고 얘들아? L이 온다고.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인데 7, 8, 9인데 여기도 L이 오고 여기도 L이 오는 거야. L은 뭐 의미가 없겠지 얘네들은. 그쵸? 네. 그럼 나머지가 이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니까 일단은 뭐 하면 돼요? 7팩 하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런데 똑같은 게 뭐 있습니까? 지금 2가 몇 개 있어요? 3개요.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당연히 나눠줘야 되고, 또 누가 있니? 2 말고? 없어요.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언제 활용을 하면 좋냐? 두 가지로 크게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순위가 정해진 순열이야. 순위가 정해졌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얘를 일렬로 내가 나열을 할 건데 A가 B보다 무조건 왼쪽에 온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럼 무조건 왼쪽에 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 있는 B를 갖다가 A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계산해보면 5팩을 갖다가 뭐가 되는 건 2팩으로 나눈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5팩에서 결국에는 A가 2개니까 뭐 A, C, D, E가 있고 만약에 뭐 A, C, D, E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A에서 뒤에 있는 A를 그냥 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B로만 이렇게 바꿔주면은 당연히 A가 B보다 항상 어디 오게 돼 있어? 왼쪽에 오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우리가 이용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유형은 순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냥 A, B를 갖다가 똑같은 문자로 보고 앞에 있는 A는 A를 적용시켜주고 뒤에 있는 A는 B를 적용시켜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뭐 할 수 있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K가 R보다 어디 온다고 얘들아? 앞에 온다고. K가 R보다 앞에 오니까 얘도 그냥 K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거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K가 몇 개 있겠어? 2개 있겠지, 2개. 네. 그러면 앞에 있는 K는 K를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K를 뭘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R로 바꿔버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K가 R보다 무조건 앞에 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뭔가 순서가 정해지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했을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쌤 근데 보기 4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보기 4번이요? 네. 저런 거 선지로 나와요? 다? 어떤 거? 저런 거 그 27만 9천 있잖아요. 어. 저런 거 선지로 나와요?
그럼 뭐 학교 선생님이 약간 똘끼가 있으면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최단 경로의 수 이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 이거 쌤이 어. 설명해 주죠. 이거는 쌤이 사실 고1 거 할 때 다 했었어요. 그쵸? 했었고, 이런 문제는 서술형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뭐 어떤 원칙적인 풀이법을 좀 익혀야 되는데, 선생님 기억에 방주구가 서술형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확통은 다 객관식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냥 쌤이 알려준 방식으로만 그냥 계산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 방식이 이제 뭐냐라고 보면 이런 얘기죠. 이런 거죠. 자, A에서 만약에 B로 간다라고 했을 때 도착지 입장에서 몇 가지인지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A로부터 이렇게 반드시 뻗어져 있는 것들, 즉 2점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지. 이렇게 2점까지 오는 방법도 이거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가는 건 당연히 돌아가는 거니까 안 되죠. 네. 2점까지 오는 것도 몇 가지겠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쭉 뻗어져 있는, 자, A점에서 양쪽으로 뻗어져 있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점은 생각해보면 이쪽에서 오는 경우하고 이쪽에서 오는 경우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가지 숫자를 더하는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3이라는 거는 이쪽에서 오는 방법이 두 가지라. 어떻게 두 가지냐? 그거 보면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한 가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는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양쪽으로 쭉 그으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대각선 세 가지, 대각선 여섯 가지, 대각선 네 가지, 대각선 10가지 이렇게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어떤 순열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다이렉트로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구하는 거는 과연 뭘 말하는 거야? 이거 말하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하고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렇게 가거나 내려가는 거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든지 올라가야 B점에 도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우측으로 가는 거를 A라고 하고 올라가는 걸 B라고 하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최소한 하나, 둘, 셋, 즉 A가 3개가 필요하고 올라가는 거 B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열되는지 따라서 A, B, B라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A,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고 A, B, A라는 거는 A, B, A 이렇게 가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나열된 어떤 그런 개수가 결국에는 여기 가는 방법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니까 5팩을 갖다가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5팩은 이렇게 약분하면은 5 곱하기 4가 남겠죠. 그러면 2하고 나누면 10가지가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A에서 B까지 가는 거 몇 가지 이런 문제 나오겠니? 안 나온다고. 중간에 막 함정도 만들어 놓고 막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는 그래 뭐 너 알겠어 정도 해 놓으시고요. 직접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게 상황이 복잡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다 뭐 할 수 있어? 컨트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선생님 문제 풀어볼 거니까 그때 쭉 한번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쌤 근데 여기까지만 나와요. 오늘이요? 네. 네. 순열 파트 끝난 거예요. 오늘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합 파트 할 거고. 자, 보겠습니다. 클래식의 7개의 영문자를 일렬로 배열해서 A, L이 이웃하게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뭐냐 이 얘기잖아. 그러면 A하고 L을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지. 묶어주는 거는 몇 가지로 보시면 되죠? 한 가지로 보시면 되고 얘는 그럼 몇 개가 되겠어? 일단 6팩. 일단 6팩이 되겠죠. 곱하기 뭐가 들어갑니까? 2가 들어가야 되겠지. 네. 그 대신 같은 것이 누구 있니? S 이렇게 있다. C도 이렇게 있다. 즉 2팩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러니까는 뭐 같은 것이 있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NET가 이웃하면 좋겠다. 그러면 N 여기 있는 E 그 다음에 T. 자, 얘는 이웃하니까 그러면 하나로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6팩으로 보시고 얘는 3명은 자기들끼리 자리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는 3팩으로 보시고요. 얘를 갖다가 자 5가 몇 개입니까? 5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게요. 21번 8개의 문자가 있고요. 양쪽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온다 라고 했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 전체에서 양쪽 끝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오는 것만 모아면 되겠어? 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전체를 먼저 구해. 전체는 뭐가 되겠어? 8팩. 네. B 2개, B가 2개니까 2팩. A A가 2개니까 2팩. 그 다음에 2개니까 2팩. 이렇게 바로 전체가 된다는 얘기야. 빼겠다. 뭘 빼냐? 양쪽 끝에 같은 것이 오는 경우에 알겠지? 그럼 같은 것이 오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되는 거야. 그렇지? BB가 올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 누가 올 수 있어? A AA도 있고요. L L. 이렇게 있겠지. 그치? N. 누구도 있어요? 끝났죠? 네, 끝났죠. 그럼 이제 이거 하나 구한 다음에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3 하시면 되겠네. 그럼 BB가 온다라고 했으니까 BB 빼면은 근데 몇 개가 되는 거니? 6팩이 되겠죠. 6팩 분의 자, 뭐 어쨌든 A하고 L이 있으니까는 2팩, 2팩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는 뭐 이거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3 한 거를 여기에서 뭐 하면 돼? 빼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온다. 이쪽은 앞에 거에 비해서 상황도 조금 더 복잡하진 않고 뭐 그냥 별거 없습니다. 밑에 것도 똑같은. 양쪽 끝에 뭐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은 숫자가 있는 순열이네요. 6자리 정수는 모두 몇 개냐? 일단은 이런 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해. 어떤 게 편하냐면 우리 책은 1꼴, 2꼴 이렇게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얘도 그냥 전체에서 뭘 빼면 되냐면 맨 앞에 이렇게 6개가 올 건데 맨 앞에 0이 오는 케이스만 뭐 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서 맨 앞에 0이 오는 케이스를 빼면 뭐 나머지는 뭐 다 이제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럼 전체는 6개니까 6팩을 갖다가 뭘로 나누면 됩니까? 3팩하고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는 0자리는 고정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5팩을 갖다가 3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된다 이런 얘기네. 그래서 뭐 이 친구 여러분 적절하게 그냥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짝수가 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 그쵸? 짝수가 온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에 0이 오는 케이스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여기에 뭐가 오는 케이스? 2가 오는 케이스 하면 되겠죠. 그럼 0이 오는 케이스는 이거 없다 생각하고 이거 하면 되니까 얘는 5팩을 갖다가 뭐 하면 돼? 3팩, 2팩 해주시면 되겠지. 2가 오는 케이스는 이거 하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여기 처음에 여기는 마찬가지죠. 그냥 계산한 거에서 뭐가 오는 거? 맨 앞에 누가 오고 0이 오고 맨 뒤에 누가 오고 2가 오는 이 케이스를 뭐 하면 되겠어?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정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결론은 이 얘기야. 맨 앞에 0은 올 수 없잖아. 맨 앞에 0이 못 오니까 1이 오는 케이스, 2가 오는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계산한 다음에 맨 앞에 0이 오는 케이스를 뭐 하자는 거야? 빼버리는 게 훨씬 좀 더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문자 A, B, 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각각 홀수 개씩 모두 7개를 선택을 했다라는 거지. 뭔 소리지? A, B, C 문자인데 네. A도 홀수개, B도 홀수개, C도 홀수개를 선택했다 그 얘기가 되겠지? 3, 3, 1, 그러면은 뭐 그냥 3, 3, 1 같은 케이스가 있을 것이 또 뭐가 있을까? 5, 1, 1. 511 이런 케이스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3, 3, 1이면 A, B, C 중에서 누구를 한 개 택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나머지 3개씩 택하면 되니까 그냥. 그게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3, 3, 1은 A 3개, B 3개, C 하나일 수도 있고 A 3개, B 하나, C 하나, C 3개일 수도 있잖아. 네. 그래 그거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항상 이 작은 거 하나 있는 것이 누가 택할 거냐만 해주면 나머지는 3개 택하면 되니까 바로 3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7개니까 7팩, 3팩, 3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 될 것이고요. 얘는 7팩을 갖다가 뭐 하면 되겠어? 5개니까 5팩으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거하고 여기서 구한 거를 2개를 더하는 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어느 지역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총 6곳의 장소에 각 장소마다 한 개씩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고 각 장소에 2종류 현수막 A, B 중 한 개만 설치를 하는데 A, B 총 개수가 각각 2개 이상씩 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뭔 소리냐? 6개 장소가 있대. 네. 거기에 한 장소에는 한 개 현수막만 설치를 할 거야. 네. 근데 각 장소마다 현수막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A, B. A, B가 있어. 설치된 A, B의 개수는 총 몇 개 이상이 돼야 된다고? 2개 이상. 2개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 맞죠? 네. 그러면은 구분 좀 한번 해볼까? 현수막 A를 만약에 4개 설치한다면 B는 몇 개 설치한다는 얘기니? 2개. 2개죠. 6개 설치해야 되니까 A. A가 만약에 몇 개라면? 세 3개라면 B도 몇 개가 됩니까? 3개. A가 2개라면 B 몇 개가 됩니까? 4개.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 6팩 같다고 뭐 하면 되니? 4팩, 2팩 하면 되겠지. 얘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곱하기 여기다 뭐 해줘? 2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6팩을 갖다가 뭐 하면 되겠니? 3팩, 3팩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2가지 경우를 우리가 뭐 하면? 더하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나온다. 사실 뭐 3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조금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어쨌든 좀 중요해요. 27번 한번 풀어보면 4, 5, 6이 적힌 칸에 합이 5고 3개 같다니까 첫 번째 4, 5, 6칸부터 한번 해보면 흰색 공을 갖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 있고 검은색을 갖다가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당연히 흰색 공, 검은색 공 2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이고 2, 2, 1 넣는 경우는 4, 5, 6 여기다가 2, 1 넣는 경우는 일자리만 모하면 일자리만 딱 체크해주면 나머지는 그냥 모하면 되는 거야. 그냥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곱하기 3. 그래서 일자리 해결해주는 게 바로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4, 5, 6을 넣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되는 거야? 6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4, 5, 6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럼 5칸에 만약에 흰색 2를 넣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니? 흰색.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남는 게 5개가 있는데 1이 2개 있고요. 1이 2개 있고요. 2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2개 있지. 5팩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지. 5팩을 갖다 뭘로 나누면 돼? 4. 2팩, 2팩이 나눠야 되겠지. 왜?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똑같은 경우고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뭐 하는 거니까? 똑같은 경우가 되니까. 그러면 5팩이 얼마죠? 120이죠. 124로 나누니까 뭐가 되겠어? 30이 되는 거고 2가지를 곱하면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80의 가지수가 나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통은 어쨌든 문제는 적당한 양을 좀 많이 풀기는 해야 돼. 사실은 이게 감이 약간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같은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왜 아주 좋은 문제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굉장히 잘 드러나는 어떤 그런 문제라서 보면 서로 다른 음료수 A, B, C가 있고요. 뚜껑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뚜껑을 열고 다 뭐하겠다 마시겠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알겠니? 뚜껑을 열고 다 마시겠다.
그 방법이 바로 몇 가지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 B, C 음료수가 있어 뚜껑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게 바로 몇 가지냐 이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확통이 설명을 들으면 사실 되게 쉬워.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걸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못 해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얘들아 A 음료수를 그냥 AA 두 개로 한번 보자. B 음료수를 뭐로 보자? BB로 보고 얘를 이렇게 보자니. 왜 이렇게 보냐면은 앞에 있는 A는 뭘로 볼까? 뚜껑을 여는 걸로 보면 되고 뒤에 있는 A는 뭘로 보면 돼? 마시는 걸로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다시 앞에 있는 A는 뭘로 보자고? 뚜껑을 열어야 그걸 뭐 마실 거 아니야. B도 마찬가지겠죠. 뭐가 이렇게 나열을 해. 나열하면 앞에 있는 B는 뭐 하는 거야? 뚜껑 여는 거야 그냥. 뒤에 있는 B는 뭐 하는 거고? B를 마시는 거고. C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C는 C 병 뚜껑을 여는 거고 뒤에 있는 C는 마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거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야? 나열하면 끝나겠지 그냥. 알겠니? 그래서 6팩을 갖다가 2팩, 2팩, 2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우리 찾는 거다. 그러니까는 사실 설명 들으면 이게 되게 단순하거든 이게. 막상 풀면 또 안 돼. 결국에 이게 뭐냐면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 뚜껑을 열어야 음료수를 마신다. A 음료수의 뚜껑을 열어야 마신다. 그러면은 A를 두 개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A를 뚜껑을 여는 걸로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문제 풀면 뭐 감이 어느 정도는 충분히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30번 문제는 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조건 우리끼리는 뭘로 하겠다? 가지수로 하겠다 그 얘기야. A에서 B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는 1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로 이렇게. 1로 이렇게. 알겠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두 개 합치면 얘는 2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네요. 얘는 3이 되겠죠. 얘는 6이 된다. 얘는 4가 되고요. 5가 되고요. 6이 된다. 여기는 뭐가 되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당연히 여기서 오는 거밖에 없잖아. 여기서 오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6이 되겠죠. 얘도 6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두 개 더하니까 10이고요. 16이고요. 22가 된다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15예요. 두 개 더하니까 31 되고요. 얘는 53이다 이렇게 되겠지. 두 개 더하면 21이고요. 얘는 52가 되니까 이게 더하면은 105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겠지? 못 풀 게 없어 이렇게 풀면. 여기 한번 봅시다.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얘들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모칸 만들면 되겠죠. 네모칸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쭉 그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마찬가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 세우면 되겠어. 세우면 이거를 약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A가 이제 여기 오게 B가 여기 오게 세우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누구는 의미 없어? 얘는 의미 없어. 얘는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얘네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 그냥 하기는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그냥 위에 세 칸 있어요. 세 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하고 만나서 다시 몇 칸이 있는 거니? 세 칸이 이렇게 있고 얘는 다시 이렇게 만나서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얘가 A고요. 얘가 뭐가 되는 거? B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돼요. 1, 1, 이렇게 1, 1. 그냥 똑같아 이렇게 그치?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얘는 2가 되겠죠. 얘는 3이 되겠죠. 두 개 더하니까 얘는 4가 된다. 그러면은 얘는 5가 될 것이고요. 딴뜻이 가는 건 얘밖에 없어. 얘는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니까 얘는 9가 되고요. 얘는 4가 되고요. 얘는 13이 될 것이고 14가 될 것이고요. 27이 될 것이고요. 얘가 13이 되잖아. 그럼 얘는 32가 40까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나요. 네. 자 봅시다. 호수 보스 L 이렇게
얘는 2네요, 3이네요, 4네요, 5네요.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1이고 얘는 2가 되겠지 이렇게. 네. 여기는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얘는 2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4밖에 안 되고 얘도 4밖에 안 되고 얘는 6이 되겠지. 알아듣지 다? 네. 근데 3명은 3명하고 고일자 다 했잖아요. 네, 전다 그. 그럼 얘는 9가 되고 23이 되고 얘는 뭐가 되겠어? 19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지. 뭐 아무것도 아니 사실 이런 거는 진짜 이런 거 나오면 완전 개꿀이지 그냥. 그러니 안 그러니? 맞습니다. 그럼 풀어봐 빨리 36번. 아, 이거 틀리면 예선. 자, 선생님 보세요. 너무 쉽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P와 Q는 여기는 지나가면 안 된대요.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 뭐라는 얘기야? 없다 생각하면 되겠지. 없다 이렇게. 못 지나가니까. 그쵸? 그 다음에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으나 뭐는 할 수 없다고 얘들아? 좌회전. 이게 뭔 소리야? 지나갈 수 없다면서. 그냥 지나가라는 소리 아니. 교차로 P와 Q는 지나지 않는다잖아. 네. 근데 아 1번 이건 따로 보는. 아 따로야? 자 That's fine. 가는 좀 가깝고라 했네. 깜짝 놀랐네. 사실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죠. 그쵸? 이거는 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뭐 호수 문제하고 똑같겠지. 네. 그냥 하면 되겠죠. 2번. 넘어갈게요. 2번은 뭐냐면 직진과 우회전은 되나 좌회전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 좌회전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P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이게 좌회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여기서 올 때는 이게 좌회전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계산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죠, 얘는.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는 거야? 아, 이렇게만 안 된다 이 얘기거든. 네. 여기서도 뭐만 안 된다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니까. 네. 해봅시다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자 보세요. 이것만 마스터하면 이쪽 문제에서는 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자 1 이렇게 하는 거. 얘는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얘는 잘 봐봐. 얘는 여기는 이렇게 오는 거하고 오는 거니까 여기는 3이 맞아. 여기는 3이 맞아. 여기는. 네. 근데 여기가 뭐냐면 잘 봐봐.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오는 거는 몇 가지였어? 얘가 두 가지였지. 네. 이렇게 오는 거는 되는데 여기서 왔던 게 몇 가지야? 한 가지잖아. 한 가지. 네. 그쵸? 이 한 가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여기는 두 가지하고 얘 해가지고 얘는 몇 가지가 돼야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돼야 되겠지. 여기 원래 이렇게 더해도 네 가지잖아. 네 가지에서 이렇게 오는 것만 빼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오. 되겠나요? 네. 세 가지입니다. 6가지입니다. 9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네 가지가 맞아요. 얘는 이제 10가지에서 뭘 빼라고? 여기에서 오는 게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몇 개 빼라는 얘기야? 3개를 빼라는 얘기지. 세 가지는 안 되잖아. 그치? 몇 가지가 되겠어? 7가지, 16가지. 5가지, 12가지, 28가지, 6가지, 18가지, 46가지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봐봐. 네. 다 끝났어 이제. 얘가 4가지야. 그치?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10가지가 맞기는 한데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이 세 가지는 뭐 한다는 거야? 빼요. 좌회전이 안 되니까 너 7가지구나. 이것만 여러분이 추가로 뭐 해주시면 돼? 조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네.